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1일 김포의 교통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포시는 도농복합지역으로 읍면동 지역은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도심 지역은 주차난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김포시의회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언급되는지 백영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포는 도심과 읍면 지역 간 교통 불균형이 심한 곳입니다. 통진, 대곳, 월곶, 하성 등 농촌 지역은 버스 배차 간격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반면 도심은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상가 밀집 지역은 주차장 가동률이 120에서 150%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11일 김포시의회 주최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문연구원분과 또 시의회 대표하는 대표의원, 또 시민의 대표와 함께 토론하는 자리로서 오늘 토론을 통해서 김포시가 가야 할 방향을 찾는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안용준 세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김포는 전형적인 도농복합 교통 불균형 도시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수요 응답형 교통 서비스를 제안했습니다. 도심권은 기존 장기 운양 구례에서 풍무, 사후, 북변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읍면 지역은 고령층을 고려해 전화와 앱을 활용한 호출형 버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읍면 지역의 어떤 교통 상황, 어떤 배차 간격의 장기간을 해소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좀 접목을 시키는 걸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은 수의 차량으로서 이용자분들은 좀 더 짧은 시간 내에 어떤 도심지하고의 연결성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떤 적용 방안이 주차 문제는 주차장 확대뿐 아니라 데이터 통합을 통한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심지의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은 어떤 스마트 교통 시스템, 그러니까 어떤 도시를 관리하시는 주차를 관리하시는 분들, 기관들의 데이터 통합 문제가 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 면수를 증가하는 것과 동시에 기존에 있던 주차 면수를 최대한 가동률을 높이고 활용성을 높이는 것이 또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포시의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백영성입니다. 부천시가 원미동과 심곡본동 일대를 대상으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공고했습니다. 주민공람은 지난 7월 미니 뉴타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 일대를 지구 지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로 오는 24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에 따라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부천시는 또 지구 지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람 공고 시작일인 지난 11일 권리 산정 기준일로 별도 지정했습니다. 부천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이른바 막장 유튜버들에 대한 지자체와 경찰의 단속에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부천시와 경찰은 최근 부천역 유튜버 관련 112 신고 건수가 지난 8월 141건에서 지난달 말 기준 37건으로 줄어 석 달 만에 약 7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천시는 부천역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들을 제지하기 위해 전담팀을 가동하고 상인회, 주민자치위원회 등과 함께 캠페인에 나서는 등 대응을 이어왔습니다. 이와 함께 CCTV 추가 설치와 조명 개선 등 부천역 피노키오 광장의 시설 인프라를 보강했으며 경찰은 주 야간 순찰을 강화하며 불법 방송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며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서영석, 김기표 의원 등 부천 지역 국회의원들도 관련 법 개정안을 잇따라 대표 발의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수도권 매립지에 소각하지 않은 생활 쓰레기를 매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모두 공공 소각장을 마련하지 못해 민간 소각장 활용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 등 4자 협의체는 직매립 금지 시기 유예를 놓고 갈등하는 상황입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 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시에 내년부터 소각하지 못한 생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물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2달도 안 남았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뭐 막을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저희 인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상반기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하반기에는 이제 그 매립장에 들어가는 6만 톤에 대해서 그 이제 뭐 민간 소각장을 활용해 가지고 좀 일부 쓰는 좀 처리하는 방안을 갖다가 지금 아니,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거냐고. 4개 권역 광역 소각장을 확충하기로 한 인천시는 대부분 권역에서 계획 수립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부권 송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은 사업비가 늘어난 뒤 답보 상태고 청라 소각시설을 대체하기로 한 북부권 사업은 입지 선정 초기 단계에서 주민 반대에 부딪혀 있습니다. 나머지 서부권과 동부권 사업은 계획 수립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인천시가 각종 인센티브를 내걸고 기초지자체 지역에 소각장 신설 계획을 바라고 있지만 수년째 미동도 없습니다. 공공소각장 준비가 안 된 건 서울시와 경기도도 마찬가지. 서울시와 경기도는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 시 늘어날 민간 위탁과 비용 상승 걱정에 직매립 금지 유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엔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이 국회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내년 직매립 금지 유예를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천 지역사회에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인천시와 지역사회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입니다. 직매립 금지를 유예를 하게 되면 자원순환 정책을 포기하는 거고 또한 대안이 없느냐 하면 민간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이용을 해서 출구 전략을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는데 그동안의 공공 소각장을 추진하지 못한 책임을 지금 회피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기후에너지 환경부는 내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제를 원칙적으로 유지하되 지자체 준비 미비를 이유로 한시적 유예를 제한하는 모습입니다. 지자체별 공공소각장 계획 자체가 불투명한 가운데 한시적 유예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성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하루 앞둔 12일 예비 소집이 진행됐습니다. 수험생들은 예비 소집에 출석해 수험표를 받고 유의사항과 각종 안내사항을 전달받았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선생님의 호명과 함께 수험생들이 수험표를 받아듭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시험장과 수험 번호를 꼼꼼히 살피며 코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실감합니다. 수험표 나갔으니까 고사장 배치도 다 학교별로 있는 거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미리 보시고 내 고사실이 대충 몇 층이겠구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험을 앞두고 긴장도 되지만 친구들과 함께 화이팅을 외치며 선전을 다짐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그래도 한 만큼은 하고 오자라는 마음이고 더 잘할 생각을 하면 긴장할 것 같기 때문에 한 만큼만 하고 오자라는 생각으로 보려고 합니다. 남들보다 더 오랜 기간 준비해온 졸업생들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너무 떨 필요도 또 그거에 너무 목숨 걸 필요도 없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지금 아마 수능 처음 보면서 마음이 떨리고 만약 망치면 또 인생이 끝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굳이 그런 생각 안 해도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13일 전국 1,300여 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집니다. 수험생은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로 입실해야 합니다. 응시를 위해선 신분증과 수험표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험표를 분실했다면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재발급은 응시원서와 같은 사진 한 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오전 8시까지 시험장 시험관리본부에 가면 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스마트 기기 등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반입한 경우 반드시 1교시 시작 전 전원을 끄고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습관적으로 가방에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가방을 다 비우고 반입 가능한 물품만 챙겨서 시험장에 가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3일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0도로 수능 한파는 없을 걸로 전망됐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얇은 옷을 겹쳐 입어 체온 조절에 신경 써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과 주택 등에서 영업한 불법 업체 13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1일부터 24일까지 부천과 김포 등 8개 지역에서 불법 영업으로 의심되는 숙박업소에 대해 진행되는데요. 오피스텔 3개 객실을 이용해 숙박업을 운영하며 3년 9개월 동안 2억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린 부천 사례를 포함해 오피스텔 11곳과 주택 1곳 등이 덜미를 붙잡혔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자가용을 이용해 불법 택시를 운영하며 억대 부당 이득을 챙긴 불법업체 운영업주 1명과 운전기사 40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 2개월간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과 공조해 불법 유상 운송 행위를 집중 수사해왔습니다. 적발된 피의자 중에는 폭행, 강간 등의 강력범죄 전과가 확인됐습니다. 그중 12명은 불법 유상 운송으로 벌금형, 기소유예를 처분받았음에도 불법 운행을 지속하다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법 유상 운송을 끝까지 추적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인천의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5대 범죄는 19,235건 발생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3년 21,287건보다는 9.7% 줄었습니다. 반면 검거율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2023년 5대 범죄 검거율은 85.8%였지만 올해는 88%로 2.5%포인트 올랐습니다. 경찰청은 순찰 인력을 재배치하고 범죄 예방에 초점을 둔 집중 순찰 활동과 우범 지역 환경 개선, 기초질서 홍보 및 신속 수사 원칙 확립 등 종합 치안 전략이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경찰은 지난 1월부터 10개월 동안 인천에서 발생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명이었던 것에 비해 60% 가까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감소세에 대해 노인복지관 대상 안전교육, 노인보호구역 일제 정비 등 그동안 추진해온 교육과 시설 개선 활동에 효과가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경기도 내 영유아 완전 접종률이 91.4%를 기록했습니다. 완전 접종률은 생후 18개월 이하 영유아가 제때 접종해야 하는 폐렴구균과 수두 등 7개 종류 백신을 횟수와 간격에 맞게 접종한 비율인데요. 2023년부터 3년 연속 도내 영유아 10명 중 9명 이상이 완전 접종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는 영유아 시기 면역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학교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며 일정을 놓치지 않고 접종해 줄 것을 부모님들께 당부했습니다. 경기도는 장시간 민원통화 종료 예고 안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앞으로 민원 전화 연결 시 직원보호 음성 안내를 통해 상담 권장 시간이 미리 고지됩니다. 앞서 경기도는 민원 유형과 처리 환경을 분석해 1회당 통화 면담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통화가 지속될 경우에는 통화 종료 멘트를 안내한 뒤 통화를 마무리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